자, 안녕하세요. 토지투자상담사입니다. 자, 오늘은 입지대 용도지역, 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입지다. 자, 많은 부동산 고수들은 이런 얘기하죠. 무조건 입지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입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인데요. 자, 여기서 부안군청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부안읍이죠. 자, 여기서 지적도를 보시면요. 자,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 자, 일반 상업지역. 뭐 학교도 있고요. 뭐 2종, 1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을 보시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업지역이 가장 좋다. 네, 1종이 좋다, 2종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네, 관점에 따라서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잖아요. 토지 투자. 자,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건물들이 완료된 곳 뭐 이런 데를 토지 투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도시가 여기는 거의 완료가 된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수익형.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도시지역, 자,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거지가 가장 좋다, 뭐 상업지가 가장 좋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입지부터 보는 게 맞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물이 빠진 거예요. 토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업지가 뭐 토지 투자한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상업지에 토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네,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미 단물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종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세종시잖아요. 자, 세종시는 자,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도시 지역에다가 만든 거예요. 도시 지역에다가 세종시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비도시 지역이 도시가 된 거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 지역이 좋다. 이런 관점은 또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확장될 때는 당연히 도시 지역이 맞아요. 근데 도시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부안은 새만금 때문에요. 배후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신규 배후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도시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부터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강남도 볼게요. 강남.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확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남이 된 건데 자, 여기는 예전에 배추밭이었다고요. 배추밭 비도시 지역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지금 뭐 경기도까지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도지역의 환상을 좀 깨드릴게요. 네, 물론 용도지역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깨드릴게요. 환상.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디스코죠. 자, 여기서 확장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의복리 청오리잖아요. 자, 도시지역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청오리까지가 길이에요. 자, 여기 3.1제곱킬로미터. 자, 그래서 여기 의복리 청오리가 부안군 계획에 배후도시로 잡혀 있고요. 자, 이쪽 위. 자, 개화도. 자, 개화산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안군 계획에 배후도시로 계획이 잡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이 근방에다가도 하나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기본계획이라든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새만금 개발청에서 MP계획 짤 때 자, 부안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온 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 배후도시는 이쪽에다가 하나 또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주간선도로 남부기축도랑 동서삼축도로 이 근방이 되지 않을까, 어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의복리 청오리를 제가 좋게 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데가 다 일종이죠. 일종. 색깔이 노란 게 이게 일종인데, 자, 여기가 보시면,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도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도로. 네. 자, 여기 보시면 일종이에요. 일종이고, 여기 올라와서, 다시 지적도. 이런데 보시면, 보존녹지예요. 보존녹지라고 나오죠? 자, 보존녹지. 자, 여기도 보존녹지. 여긴 자연녹지. 보존녹지가 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여기도 다 보존녹지죠. 그런데 이 위로는 맹지잖아요. 맹지는 추천 안 드리죠. 어쨌거나 이 보존녹지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평당 뭐 170만원 뭐 그 이상도 가고 물건이 없어요. 토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좀만 올라오면은 보존녹지가 있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존녹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꿔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자, 여기 가격이 넘사벽이라고요. 어마무시하다고요. 근데 여기 좀만 올라오면 가격이 뭐 4분의 1 뭐 이런 식이에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싸요. 그런데 싼 게 안 좋다. 보존녹지니까 땡 틀렸다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땅은요. 우선 가격이 싸다. 자, 그래서 뭐 가격이 싸고 넓고 뭐 이런 거 안 좋다. 땡 틀렸어요. 왜냐하면 평수 싸움도 맞아요. 가격이 싸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자, 이 토지 한번 볼게요. 요거랑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누구 건지 몰라요? 자,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요? 자, 생각 외로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토지 이음을 한번 볼게요. 의복리 20-3번지예요. 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개화하면 의복리 20-3번지. 자, 3번지를 열람을 해서 자, 나와 있는데요. 자, 20-3번지잖아요. 자, 보존녹지가 들어가 있어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네, 좋은 거죠? 자, 보존녹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보존녹지인데 2차선 도로 붙어 있어요. 자, 도로가 최장 15m까지 도로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도로예요, 이거요. 2차선 도로인데 굉장히 큰 도로예요. 나중에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군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도로구역이 넓다고요. 네, 장래 확장성까지 고려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보통 2차선 도로는 8m에서 한 12m 정도로 정해지는데 여기 보시면 15m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로예요. 큰 도로. 중로 3류 15m짜리가 들어오면요 굉장히 큰 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도로가 물려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행위 가능 여부. 자, 보시면 단독주택 되고요, 다중주택이 되는데 다가구가 안 되네요.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당연히 안 되고, 아파트는 2종부터 되죠. 자, 연립주택 안 되고, 다세대 안 되고. 자, 그런데 그거 빼고 되는 게 많아요.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돼요. 자, 세모로 된 거는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적 제한이 있다. 자, 1종이냐 2종이냐는 면적 제한이 많아요. 면적 제한. 자, 그래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된대요. 자, 보시면 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된대요. 자, 거기에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된대요. 그러면 마트가 되는 거예요. 마트 1000제곱미터 미만이 뭡니까? 300평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마트가 300평이면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매점이 된다는 건요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소매점, 대부분이 소매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휴게 음식점이 돼요. 일반 음식점은 안 됩니다. 자, 휴게 음식점, 보존녹지에서
건축 금지가 되는 게 있고 건축 가능한 게 있네. 여기 보시면 자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되고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된대요. 건축이 가능하대요. 휴게 음식점이. 자 그러면은 면적 제한이라는 거죠. 자 300제곱미터면요 9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럼 90평짜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제과점이 되네요. 제과점.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도로에서 물려 있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제과점을 만들면서 커피숍을 하면 되겠네. 자 인허가를 제과점으로 내고요 그 옆에 커피 장사를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주 인허가를 제과점으로 내고 옆에 음료수 팔면 되잖아요. 네 보조적인 수단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된다는 거예요. 자 인허가를 그렇게 내면 커피숍이 되네.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미용원 뭐 이런거 기본적으로 다 돼요. 자 치과의원 돼요. 자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뭐 산후조리원 뭐 조산업 이런거 다 돼요. 네 면적 제한만 있을 뿐. 이렇게 보시고 자 보시면 이종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면적 제한이에요. 면적 제한. 자 기도원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돼요. 자 제과점 여기는 또 안 되네요. 왜냐 면적 제한 때문에 그래요. 휴게 음식점 여기도 안 되잖아요. 면적 제한 때문에. 근데 아까 거기선 되잖아요. 자 보시면 쭉 안 되는데 되는 거. 자 미술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죠. 자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의료시설이 돼요. 정신병원, 치과, 뭐 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요즘 요양병원 인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이라는 병원 다 돼요. 자 보시면 자 종합병원. 자 종합병원이 되네요. 여기는 면적 제한은 없어요. 딱히 건축물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데 여기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20%는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4층 이하 농업진흥구역도요 4층 이하로 나와요. 그런데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는데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시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건 다 되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유치원이 되네요. 유치원이 그죠? 되죠?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 어린이집도 되네요. 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뭐 이런 거 다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액화 석유가스가 되네요. 네 면적 제한 없네요. 건폐율 20%. 자 고압가스 충전소 이런 거 다 되네요. 네 물론 축사 관련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게 음식점 같은 거 되잖아요. 자 그러면 롯데리아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 4층 이하로. 자 마트 만들면 되죠. 편의점 만들면 되죠. 소매점 많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카페. 아까 제과점을 통해서 카페로 낸다 뭐 이런 것도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되느냐 펜션도 돼요. 네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돼요. 펜션 농어촌 민박으로 내면 돼요. 자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여기 쭉 내려와서 보시면 청호 저수지에 하늘호수 체험펜션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했네요. 자 보전관리. 자 보전자 들어갔는데 펜션이 되네요. 되죠?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뭐입니까 농림지역에 쭉 내려와서 보시니까 농업보호구역이네. 여기요 농업보호구역인데 농어촌 민박 펜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농어촌 민박은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용도지역은 거의 다 돼요.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전자가 들어가는데 펜션이 되고 있고요. 농업보호구역도 소매점이 돼요. 소매점이요. 자 2차선 도로가 메인인데요. 자 소매점을 하려면 이런 데다가 소매점을 해야지 이 안쪽에다가 소매점 수익형 부동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입지라고요. 도로망이 더 훨씬 중요하고요. 입지가 중요하다고. 이런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부터 얘기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 데서 요양병원 아니면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줘요. 종합병원도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이 옆에 오솔길이 있네요.
이 위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요. 그러면요, 치유의 숲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숲. 이런 데다가 만들고요, 오솔길 하나 내봐요. 뒤쪽은 다 맹지잖아요. 오솔길 하나 살짝 내놔요.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종합병원, 뭐 이런 거 지어놓고서 이 뒷산으로 올라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네. 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짓고서 이 뒤에 오솔길 하나 내고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공부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건물이요, 이 도로 따라서 건물을 이쪽 편에다가 짓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왜냐면요, 이 도로를 짓게 되면 진출입로가 이 도로를 따라서 이 진출입로를 이쪽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이 서남쪽이에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건물 들어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서남쪽이라고, 서남쪽. 서쪽, 남쪽을 보는 게 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이 선호하는 거예요. 물론 용도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존 녹지도 할 게 많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용도 지역을 우선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최하인 용도 지역, 뭐 절대 농지, 뭐 이런 게 좋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너무 상위 용도 지역만 좋다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입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대광마을이잖아요. 대광마을, 이쪽은 소광마을. 소광이라고 써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전에 여기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국립공원이잖아요. 이런데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여기 찍어보시면 생산관리, 뭐 계획관리지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 거예요. 네, 개발하라고 상향을 시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향을 시킨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많았는데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준 거라고요. 자, 여기도 해창석산인데 여기가 새만금 사업 지루되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에서 바뀐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공원이었어요. 농림지역으로 바꾼 거죠. 여기 지구단위 구역으로 그냥 개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입지를 생각 안하고서 용도지역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의복리 청오리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앞쪽. 자, 여기가 어딘가 이쪽. 자, 여기가 불등마을이잖아요. 불등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이게 새만금 이 안쪽에 보조관선 도로 중에 이게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 앞으로 이게 메인 도로가 된다. 왜? 통행량이 가장 많다라고 나와요. 네, MP 계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두 번째 보조관선 도로가 100이 나오면서 BC 값이 1.44 1순위 통행량이 가장 많다라고 경제성 분석이 나온 거예요. 새만금 MP계획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불등마을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보조관선도로 순환링을 걸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메인도로라고요. 이 안쪽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다. 자, 이게 남북이축도로잖아요. 주간선도로, 이 안에는 보조간선도로. 자, 그리고 동서삼축도로, 주간선도로. 자, 그래서 배후도시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렇게. 그리고 청호저수지가 껴있고, 네, 물을 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근방이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근방도 교통망이 좋아진가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부터 보시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비도시지역이네. 자, 그런데 인접지 쪽을 개발을 한다라고 부안군 기본계획에 계속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용도지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중요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것은 개발 촉진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싹 다 해제가 됐어요. 네,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안군에서 고시했죠. 자, 부안군 개발 촉진 지구 지정 변경 해제 및 지형 도면 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8개 리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해제가 됐습니다. 자, 개발 촉진 지구 범위가 28.76 제곱킬로미터. 자, 한 800만 평이 조금 넘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자, 0으로 됐다. 싹 다 없어졌다. 자, 거기 보시면 부안읍, 동진면, 개화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개발 촉진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었어요. 물론 줄포도 있고
뭐 진서도 있고 변산면도 있고요. 자, 근데 그쪽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자, 이쪽 부분, 네, 이쪽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자, 개화면, 자, 양산리, 그리고 안성리, 그리고 동전리, 자, 그리고 장등리, 뭐 내지리, 신운리, 하장리, 그리고 봉덕리, 그리고 행안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됐었는데 동진면 쪽이 가장 많이 됐었어요. 동진면, 개화면 일부, 그리고 부안읍, 뭐 신운이라든가 내길이, 고마제 저수지 쪽. 그런데 이게 싹 다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개발 촉진지구 자료를 다 갖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호재가 아니었어요. 네, 입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여기가 뭐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건데, 자,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추진이 완료된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지역 뭐 특화 품목 육성 사업 뭐 35억 원 뭐 이런 걸 했었나봐요. 네. 그리고 부안 자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2012년부터 19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추진이 됐네요. 네. 310억 원짜리인데 못했죠. 그리고 고마제 수면 파크 조성 사업 추진 완료했대요. 네. 490억 들여서요. 12년부터 19년까지 완료를 했대요. 줄포도 있는데 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진서변산 미추진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안 지역 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네, 동진면인데요. 105억 원이 들어갔대요. 네, 그렇게 됐고, 자, 에너지 테마거리 정비사업 부안읍은 124억 원이 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고마제 수변파크 탐방로 정비사업이 80억 원 들여서요.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게 국가 사업이라서 부안에서 선정이 됐겠죠. 그러면서 지원이 조금 들어오다가 사업이 끝나면서 폐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서 이 정도 한 거예요. 뭐 어마무시하게 뭐 개발이 된다, 개발 촉진지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